네, 오늘은 3억 원이 필요하대서 빌려줬는데, 그런데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딸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3억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3억 원을 증여해 주려고 했어, 처음엔. 근데 딸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증여가 아니라 3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내가 딸에게 3억 원을 주면은 증여세가 4천만 원 나와서 딸의 통장에는 2억 6천만 원만큼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가 아니라 빌려주기로, 이렇게 부족한 자금 3억 원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이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자금은 현재 예금이 1억 원 있고 주식이 3억 원 있고 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이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님 차입금 3억 원 해서 10억 원을 맞췄습니다. 이걸 토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금 부분에 예금 1억 원 기입하고 주식 부분에 3억 원, 그리고 자기 자금이 아니라 이제 차입금에 은행 대출 3억 원, 부모님 차입금 3억 원 해서 10억 원을 맞춰서, 그리고 증빙도 준비해야죠. 예금 1억 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 증명서, 주식 3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 내역서, 은행 대출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서, 그리고 부모님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입 계약서, 이렇게 증빙도 준비를 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쓰고 증빙도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문제 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넘어간 것 같고 등기도 잘 됐어요. 이제 걱정을 놓고 있었어요.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걱정을 안 하고. 그런데 증여세를 납부하라 연락이 왔는데 왜 그럴까요? 볼게요. 요 특수관계자 간,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차입 거래냐 증여냐, 이거를 가르는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 지급 사실, 차입 내역, 상환 내역, 출처,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지금 뭐만 했어요? 지금 차입 3억 원 쓰고 차입 계약서에 대해서 잘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이렇게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잘 썼는데 요것만 하고 이자 지급이라든가 상환 내역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 하지 않게 되면은 요 차입 사실 자체가 부인되면서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요 당사자 간 계약서긴 하지만 공증까지 받았다,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공증 받은 거가 뭐죠? 그냥 요 계약에 대해서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공증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리고 공증 자체도 비용도 적지 않고, 그래서 매번 공증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차입 시점의 단순한 공증보다는 종합적인 차입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사례 하나 볼게요. 나는 차입 계약서도 잘 쓰고 이자도 잘 줬다, 문제 없다. 그런데 증여세가 납부하라고 통지가 왔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차입 계약서 상의 이자는 월 얼마로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급한 이자는 약간 달랐어요. 뭐 여유가 있을 때는 더 이자를 많이 주기도 했고, 여유가 없을 때는 적게 주거나 안 주거나 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요 차입 계약서 상의 요 중요한 이자 지급 항목이 부인되게 되면은 차입 계약 자체가 부인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증여세가 없다고 차입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그에 따른 가산세도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오늘 이상입니다.